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종 방송입니다. 5월도 벌써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네요. 가정의 달을 맞아 여느 해 같으면 곳곳에서 축하 행사도 열리고 또 따뜻한 봄을 즐기려는 나들이 객들로 붐빌 텐데 올해는 코로나로 연기되거나 또 취소되거나 하다 보니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모두 너무도 조용히 지난 것 같습니다. 참 아쉬움 많은 2020년 5월이고 봄입니다. 네, KCNTV 한중방송 살만나는 세상 살만나는 인생. 오늘은 가정의 달 특집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어버이날을 맞아 청취자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는 글들을 보내오셨는데요. 비록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오늘 청취자분들과 함께 청취자분들이 보내온 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글을 보내주신 분들은 우리말과 우리 글을 사랑하고 또 지켜가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는 중국 동포들입니다. 오늘 이 글들을 소개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KCNTV 한종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금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남명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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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그 예상치도 못한 코로나라는 그 불청객으로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보니 꽃구경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봄을 말 그대로 통째로 도둑 맞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그렇죠. 네, 두 분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네, 올해 봄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저는 직장에 출근하는 거 외에는 거의 그냥 외출을 못하고 집에 그냥 있는 거. 확진자가 되시지는 않으셨죠? 그거는 아닌데요. 그래도 어버이날은 이제 동생네 식구랑 조카애 데리고 어머니 모시고 양평으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그래도 조금은 효도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잘하셨어요. 예. 네, 남명녀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봄은 참 아름다운 계절인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했어요. 네. 예년 때 같으면 여행도 가고 식구들과 꽃구경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죠. 아쉬움 많죠. 네. 그나마 그래도 일요일에는 관악산 지키는 봉사 활동을 일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러네요. 네. 부럽습니다. 봉사 활동을 네. 하시고 계시고. 네. 아무튼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정식되어서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 덕산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매일같이 좋은 글을 쓰고 있는 김동휘님의 아버지의 마스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마스크, 김동휘. 요즘 한국에선 마스크 때문에 참 난리다. 마스크 공장이 풀 가동해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궁여지책으로 주간 오브제 판매를 실시한단다. 참 기막힌 것은 어제 아침 TV 보도에서 한 괴한이 낫을 들고 약방까지 쳐들어가 마스크 내놓으라고 난리 피우는 사건까지 일어났다고 나왔다. 마스크가 아무리 귀하기로 심지어 선물용으로까지 쓸 수 있단다. 운동을 하다 이제는 마스크 양보 운동까지 나왔다. 오늘 아침에는 마스크 전쟁이라고까지 보도되는 걸 봤다. 참 가관이다. 마스크 때문에 온 지구가 들끓고 있을 줄 누가 생각이나 해봤을까. 홀연 어릴 적 생각이 나면서 아버지의 누런 마스크가 떠올랐다. 지금도 기억에 또렷하지만 우리 집 벽에 못으로 된 옷걸이 한쪽에는 늘 색이 바랜 누런 마스크가 장식품처럼 덩그러니 걸려 있었다.
아버지는 밖에 나가실 때면 잊을세라 꼭 마스크를 하고 나가시곤 했었다. 가끔 아버지의 가래 섞인 기침 소리는 듣기는 했지만 그때는 잘 몰랐었다. 늦잠 자는 나를 깨우는 헛기침 소리일 뿐이었다. 내가 뭘 잘못할 때마다 경고성 귀띔으로 들리는 헛기침 소리로 생각했을 뿐이다. 내가 학교에 지각할까봐 독촉하는 벨소리로 들릴 뿐이었다. 말없이 무뚝뚝한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당신의 건재를 알리는 신호로 착각하고 지내온 것이었다. 내가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 걸 알게 된 때는 중학교 다니던 시절 아버지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난 뒤였다. 빛바랜 나의 기억의 창고 속의 아버지의 모습은 늘 누런 마스크를 끼고 마당 빗자루를 만들어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던 광경이다. 비 오는 날 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빼놓지 않고 비닐을 들고 나를 찾아오신 누런 마스크를 끼고 계신 아버지셨다. 아버지는 참 말수가 적은 분이셨다. 간혹가다 내가 뭘 잘못해도 언제 한번 큰 소리 치시거나 질책하는 걸 보지 못했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만 날이 갈수록 거칠어 갔었지만 동네에 누구네가 이영을 하는 날이면 지붕 위엔 색이 바랜 누런 마스크 끼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늘 보이곤 했었다. 어느 날 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누런 마스크 쓰신 아버지의 모습이 안 보였다. 어머니에게 들어서야 아버지는 꿀벌 몇 통을 가지고 우리 동네 파파골로 양봉을 떠나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로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해쓱해지고 무척 야윈 아버지 얼굴을 보는 나이 어린 마음에도 참 측은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그 후 거의 5년 동안 시름시름 아프시던 아버지는 끝내는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셨다. 폐결핵으로 아프셨던 아버지였던 것이다. 그때야 알았다. 그 큰 300호나 되는 마을에 유독 아버지만 마스크를 끼고 사셨던 이유를. 그때는 마스크 낀 사람을 보자면 병원 같은데 수술 의사들이나 꼈을 정도로 드물 때였으니까 말이다. 참, 지금 세월 같았으면 얼마든지 치료를 받아 나을 수 있는 병이었는데 그때는 우리 집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었을 걸로 지금 믿을 수밖에 없었다. 간혹 가다가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몸보신 시킨다며 닭곰을 해서 대접했는데 그때마다 닭다리 하나를 떼어서 내 앞에 놓아주시던 아버지의 그때 모습이 떠오르면서 참 가슴이 먹먹해 난다. 내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꼽으라면 누런 마스크 끼시고 나를 데리고 강변에 모욕하러 갔을 때 얇아질 대로 얇아진 아버지의 등목을 밀어드릴 그때였을 것이다. 내 평생 지금도 생각하면 내 가슴을 울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누런 마스크 끼신 아버지의 폐를 파먹는 기침소리였을 것이다. 내 평생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후회되는 것이 아버지한테 효도 한번 못해드리고 너무 일찍 아버지를 잃은 슬픔일 것이다. 마스크 한 장 새 것으로 사드리지 못했으니 말이다. 불효의 극치였다. 지금도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계실까? 새 마스크로 바꾸셨을까? 생각할수록 눈물이 앞을 가린다. 마스크 한 꾸러미 사들고 아버지 계신 곳으로 달려가고 싶다. 아버지의 누런 마스크를 바꿔드려야지. 눈물이 날라네요. 네. 네, 이 글은 친구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글입니다. 이 김동희 선생님께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수필로 이렇게 재구성한 글인데요. 그 폐병을 앓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슴 아프게 그리셨네요. 네, 두 분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어떤 것들 있으시나요? 예.
저희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애주가였어요. 네. 술을 많이 즐기셨어요. 근데 또 자식 사랑이 또 각별했거든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놀다가 팔이 골절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낮에 일 가셨다가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이 팔이 끊어졌으니까 이제 그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예,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이제 그 또 골절 전문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가 또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강물이 많이 불어서 그 병원을 가려면 그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배를 건너기가 지금 엄청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랬는데도 이제 딸이 골절이 됐으니까 아버지는 뭐 생각도 뭐 그 아무런 그 뭐 막 동네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그냥 등에다 들쳐업고 이제 그 강물을 건너러 갔는데 제가 보기에도 무섭더라고요. 강물이 물살이 막 세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랬는데도 아버지는 막 그 배에 올라서 손으로 그 와이어를 막 이렇게 당기면서 그러면서 겨우겨우 건넜어요. 그 강을.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려면 그 와이어로 건너가는 그런 배였던가 봐요. 예, 근데 원래는 이렇게 그 배를 와이어를 잡아당기는 나무로 된 그 도구가 있었는데 그 도구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막 혼자 그 힘으로 하는데 물살이 세니까 엄청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다가는 쉬고 가다가는 쉬고 하면서 겨우 이제 그 강을 건넜는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냥 아버지 등에서 그냥 딱 엎드려 있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와 그래도 아버지는 참 대단하시다 이런 막 자식 사랑 예. 가장 아버지의 저기 그 무게라는 게 거기서 느껴지죠. 그렇죠. 그때 그 아버지 등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그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막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예, 근데 돌아가실 때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네. 그때는 또 이렇게 한국에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상황의 예. 상황만큼. 예. 저는 매년마다 돌아오는 어버이날이면 늘 아버지 생각납니다. 네. 우리 형제 6남매 중 외동딸이에요, 저는. 호명딸이셨네요. 네.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것 같아요. 그렇죠. 고명딸은 더 특별하잖아요. 네. 근데 70년대 초중학교 다닐 때 일인데요. 중국 흑룡강은 겨울 되면 엄청 춥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면 주로 스케이트를 타고 그때 스케이터가 나무판으로 만들었어요. 예, 맞아요. 네.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어려운 그 형편에서도 구두 달린 거 스케이트를 사주었어요. 그 당시는 그게 고가였었는데. 네. 그때는 그저 당연히 사주는 것만 알았지요. 네. 네.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렇죠. 남 없는 거를 내가 그걸 갖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아주 즐거운 일이죠.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났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었어요. 네. 네. 그래, 저희 아버지는 사랑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저는 하나도 돌려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살아 생전에는 왜 이렇게 못 깨달았을까 생각하면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참 어렵기도 하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네. 아무리 살아 생전에 효도를 많이 했다고 해도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는 게 후회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못 해준 것만 기억에 그렇지. 남는 네. 거죠. 이제 스케이트 말 나왔으니 말인데 저희도 저기 스케이트를 타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나무판 된 그런 스케이트였죠. 그렇지. 그 구두 달린 스케이트는 학교에서 선수로 뽑혀야 저희는 저기 구두 스케이트를 탈 수 있었는데 고가였었잖아요. 그걸 사주셨다니 진짜 아버지 사랑 많이 받으셨네요. 네, 많이 받았어요. 네. 진짜 이게 말할 수도 없이 진짜 사랑 받았어요. 네, 근데, 명절 되면 또 어버이날 되면 특히 더 떠오르는 게 아버지고 부모님이고 그렇죠. 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아버지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딸이지만 아들 맞잡이로 우리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뭐 고기 잡으러 가든 어디 가든 데리고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참 싫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것도 아버지가 저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살아 생전에 좀 효도를 더 하고 했어야 되는데 예, 명절 되고 하니까 더 그리워지네요. 예,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노래, 김학송 작사, 이창길 작곡, 김향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에 사시는 남민수님의 아버지의 발을 보면서를 서금아 선생님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아버지의 발을 보면서. 수원시 남인순. 올 1월 10일에 나는 관절염으로 다리 치료받으러 한국에 왔다. 2달 동안 의사의 세심하고 정성어린 치료 끝에 많은 호전을 가져왔다. 원래 일 욕심이 많은 나는 지난해에 한국에 왔을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배운 지식을 한번 실천해 볼 겸 돈도 벌 겸 일에 착수해 보기로 결심했다. 행운이랄까, 조선족 간병총회를 통하여 뇌졸중으로 오른쪽 편마비 환자의 간병을 맡게 되었다. 내가 병실에 도착한 날, 그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10여일 동안 생사의 고비에서 고생하시다가 금방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다. 코에는 산소줄, 발에는 수액 3통, 왼쪽 손목은 전동 침대에 묶여 있었으며 언어 상실이었다. 연세에 비하여 엄청 건강해 보이는 그 환자의 얼굴에는 근심과 수심이 가득 쌓인 채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아드님과 따님의 말에 의하면 회사에서 물건 배송을 하다가 갑작스레 쓰러지셨단다. 아직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으신데 이렇게 반신불수로 침상에 누워서 한마디 말도 정확히 번지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겠는가를 상상할 수 있었다. 때론 엉엉 황소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 줄 끊어진 구슬마냥 두 볼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볼 때면 나도 함께 운다. 함께 안타깝고 함께 마음이 시리다. 왜냐하면 그의 발이 그가 살아온 경력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힘들게 부지런히 뛰어다녔으면 발바닥이 소 발바닥처럼 굳은 살이 두툼이 꽉 박혔을까. 세대주란 큰 짐을 두 어깨에 억척스레 짊어지고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볼 시간 없이 억척스레 살아온 그의 몸에서 풍기는 땀 냄새와 발에서 역력히 보아낼 수 있었다. 진정 세대주 무게는 얼마만큼 무거울까? 사실 이 세상에서 어머니를 노래하는 글은 많지만 아버지를 노래하는 글은 적은 것 같다. 나는 오늘 그 환자의 장알 박힌 딱딱하고도 굳은 발을 씻어드리면서 아버지의 로고를 찬양하고 싶다. 아저씨,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시냇물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산이랍니다. 오늘도 나는 그 환자의 발을 닦아드리면서 갖은 고생으로 살아온 인생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비치어 다시 용감히 일어나 그 세대주의 삶을, 새로운 인생 역사를 주름 잡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본다. 네, 남인수님의 글 한 아버지의 발을 보면서를 서금화 선생님의 목소리로 지금 들어보셨는데요. 이 시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글이네요. 네,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아버지를 그리는 두 편의 글을 들어보았는데요. 함께 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은 어떠셨나요? 지금 부모님이 살아 생전이시라면 오늘 지금 바로 안부전화나 메시지 드리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따라 하늘나라에 계시는 아버지가 더 그리워지네요. 네, 어버이날 어머니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예. 이번엔 어머니를 그리는 시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승기님의 오늘도 조용히 불러봅니다. 남명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불러봅니다. 뒤성기. 무심한 추억에도 가슴이 저려납니다. 꿈속에서도 보고 싶고 할 말이 끝없이 많고 많아도 만날 수 없는 어머님. 사랑과 정성으로 살아생전 하루세끼 별미들을 챙기시고 곁에서 말없이 지키시던 인자하신 어머님. 어른이 된 자식도 언제나 아이처럼 여기시어 추울세라 더울세라 이모저모 살피시며 사랑을 쏟아 가시던 어머님. 자식을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려도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식의 행복을 지키시던 잊을 수 없는 어머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눈시울이 젖어듭니다. 자식들이 밥 먹는 일이 하늘보다 크다시며 시름을 못 놓으시던 어머님.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제일 별미이고 어머님의 손길은 제일 따스한 손길입니다. 어머님이 계시는 곳은 마음이 자석처럼 끌려가는 따스한 보금자리였고
어머님이 계시는 곳은 정녕 그리운 고향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자취는 흘러가는 세월 따라 별지처럼 쓰러져 가도 어머님의 현상은 날이 갈수록 뚜렷해집니다. 오늘도 머나먼 저 하늘에서 이 자식을 지켜보실 어머니께 전해갑니다. 늦게나마 외쳐보는 한마디, 어머님 사랑합니다. 네. 중국 흑룡강에서 겹편을 잡고 계신 리승기님의 오늘도 조용히 불러봅니다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언제 불러도 가슴이 먹먹해오네요. 오늘 가정의 달, 지났지만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청취자분들의 글 3편을 함께 했는데요. 두 분은 이 3편의 글과 함께 하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요? 예. 이번에 또 이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또 한번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앞으로 또 살아계신 어머니께 또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또 다짐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계기가 됐네요. 네. 오늘 3편의 글을 이렇게 듣고 나서 부모들이 자식이 생각하는 것은 목숨 바쳐 다 하셨는데 자식들은 이렇게 그 보답을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부모 계시면 좀 효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네요. 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은혜 보답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해도 예. 부모님의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입니다. 지금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하시든가 아니면 메시지로 안부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CNTV 한종방송 살만나는 세상 살만나는 인생 가정의 달 특집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와 함께 하셨습니다. 끝으로 원효연 작사 성기화 작곡 유철석 노래 어머니 마음을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명선, 출연의 서금화, 남명녀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바람도 차가운 고개 너머로 어머님은 지팽이 짚고 오늘도 나오셨네. 어젯밤 꿈속에서 아들을 보았다며 다향 멀리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네. 자식을 사랑하니 어머니의 그 말이 이 가슴에 안겨주니 사랑의 불꽃이여라. 나무가지 위에 까치가 울면 어머님은 언덕에서 하루를 지우시네. 섭섭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리시는
어머님의 눈가에 미술이 맺혔네. 다시들 사랑하니 어머니의 그 마음 이 가슴에 안겨주니 사랑의 불꽃이